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견디기 어려우시죠?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저희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의 더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의 힐링타임에서 발걷기 편을 시작으로 해서 걷기 좋은 공원들도 알아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바쁜 와중에도 응해주신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 마음 책임학교 대표 강윤희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기대가 되게 많거든요. 애들 말해서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명상이 뭔가요?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많이 궁금해 하시죠? 네네.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라면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어릴 때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살던 고향 집은 앞에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바다요? 네, 수출선이 떠 있었고, 네, 야경이 아주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되면 우리 방학 생활계획표 열심히 짜잖아요. 맨날 쓰죠. 하나도 안 지키지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하나도 안 지키는 것 중에 꼭 지키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다 보면 명상하기. 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네. 바다 보면 그 미래의 직업을 그러니까요. 그쵸? 네. 원하는 대로 되셨네. 그러니까요. 부러워라. 근데 사실 저는 엄마가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제가 거기 썼다는 것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웃으시면서 그때 명상이 뭔지는 아냐? 이러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제가 저도 뭐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좀 쉬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게 나 혼자 지금 보니까 내가 성숙하네.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이렇게 제가 뭔가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의미를 좀 그렇게 부여했던 것으로 이제 엄마의 질문을 받으면서 설명은 저도 못했지만 아마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네.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아마 지금 여기다 적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5학년이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내가 그때 좀 제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동생이랑 같은 방을 써야 하니까 뭔가 이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명상을 제가 공부하고 수련하고 하면서 보니까 명상이 나의 진실한 친구 되기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명상. 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내가 나의 굉장히 와닿네. 그렇죠. 내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게 명상인데 이왕이면 진실한 친구. 네. 진실한의 방점이 딱. 네네네. 지금 보니까 그때 마음이 아마 그래서 제가 편안했고 그 시간을 꼭 지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명상이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나의 진실한 친구를 되어주면서 나와 만나는 그렇죠. 내가 나의 진실한 친구와 만나는 시간 굉장히 멋있긴 한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 네. 사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좀 그렇지 않죠. 모르죠. 네. 그래서 명상에서 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몇 번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눈을 감고 호흡을 이렇게 어떻게 그다음에 아니면 무슨 바다가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는데 호흡은 따라서 좀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또 명상 무슨 어디를 상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속성이 다른가? 접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적당한 선생님께 맞는 명상법을 못 만나셨을 수 있어요. 명상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호흡은 호흡을 대상으로 한 명상,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명상. 그런 명상들이 있긴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명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인류가 사실 고대 때부터 해왔던 거죠. 명상이라는 게 네. 고대부터. 고대 때부터. 그렇겠네요. 그렇죠. 우리 명상의 대스승 하면은 누구신가요? 명상의 대선배. 우리 성현 중에 누구예요? 플라톤이에요? 부처님. 그렇구나. 명상의 대선배. 맞네. 그리고 사실 부처님. 예수님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아유, 그럴 수 있죠. 예수님도요, 그 기독교 어느 일각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가 그 하나의 이제 국교로 이렇게 되기 전에는, 네, 그렇게 이제 로마에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예수도 좀 스승으로, 그걸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스승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우리의 명상 대스승분들이 뭐 공자님도 그럴 수 있고요. 예,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 성현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정신수양. 이렇게 우리말 많이 표현하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돼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명상의 제안이에요. 우리 보통 명상 이러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라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냥 명상을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의 이 모든 번뇌로부터 좀 이렇게 긴장과 불안과 이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고 좀 릴렉스하게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명상으로 할수록 더 정신만 없어. 왜냐하면 명상한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는 네, 그 생각 속에서 네. 쳇바퀴를 돌아요. 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갑자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 원하시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내가 나의 친구가 되는. 내가 나를 먼저 좀 봐줘야, 내가 먼저 나를 좀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래 가면서, 자기 자신의 친구로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독여 줄 수 있고. 나의 상태를 알아차린다. 그렇죠. 이해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지금 딱 얘기해 주셨는데요. 알아차림. 네, 알아차림. 알아차린다. 예. 좀 전에 일상의 용어를 제가 생각하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그렇죠. 나 머리 좋네. 이미 이제 명상에 대해서 준비가 돼 계신 그렇군요. 거죠. 네. 그렇다면 네. 명상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나의 진실한 친구 되는 시간, 뭐 친구가 되는 것 이런 것이 명상이라면 그걸 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작업들을 보통 하잖아요. 눈을 감고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왜 눈을 감죠, 근데? 네. 일단 있잖아요. 눈 뜨고 있으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오늘 이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셨네. 뒤에는 화분이 참 멋있다. 선생님도 네네. 핑크색이 참 잘 어울리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바깥에서 너무 바빠요. 정보 과다를 차단하기 위해서구나. 말하자면 문자를 쓴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 중에서 시각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요. 시각을 활용하는 기준이 90%나 된다고 해요. 조사. 우리 사실 뭐 온라인 시대가 이렇게 가속화됐으니 뭐 이상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눈을 일단 딱 뜨고 있으면 내가 나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 그래서 눈만 딱 감아도 이 바깥으로 향해 있던 나의 의식, 나의 주의, 그게 이제 마음의 다 종류죠. 그게 내 안으로 싹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마음이나 그러니까 내 안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 맞아요. 눈을 감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생각 속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딱 비추는 작업이군요. 맞습니다. 그 생각 지금 말씀하시니까 깨닫지.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정리를 아주 적절한 그 용어로서 잘해주시네요. 아니 저 지금 완전히 하고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굳이 눈을 감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일단은 어디서나 눈을 감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꼭 눈을 감아야만 명상이 되는 건 아닌데 아하. 1차적으로는 우리의 눈을 마음이 감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이게 훈련된 사람은 상관이 없겠죠. 네, 맞아요. 눈 그리고 뜨고도 딱 선택해서 볼 수 있을 테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명상에는 걷기 명상도 있어요. 그렇게 걷기 명상 있다고 네, 들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걷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그렇죠.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좀 눈을 감고 아 지금 내 안에서 나라는 친구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아 향기가 나는데 이 향기에 대해서 내 나라는 친구가 좋아하나 싫어하나? 또 뭔가 바람이 싹 불어오면 피부에 이 더운 여름에 바람이 싹 불어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또 더 잘 느껴지거든요. 바람이 싹 스치면 내가 참 바람을 시원하다라고 느끼는구나.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머리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이유가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는 명상도 있지만 그건 좀 더 숙련된 사람들의 몫이고 가끔의 저희들도 눈을 떴지만 생각에 빠지면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렇죠. 생각 속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이유는 말하자면 마음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친구라는 게 사실 뭐 하는 관계죠? 친구라는 게 뭐 이벤트 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생활을 소소하게 좀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라는 친구가 일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느끼고 있는지를 자꾸 눈을 감고 알아차리고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중요하게 하신 말씀 알아차리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명상 정의가 나온다면 이 지점에서 명상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요?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이야기 들으니까 참 재밌네. 네, 명상하면 굉장히 좋고 좋은데 어렵고 막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그쵸. 가까이 하기엔 너무 그쵸. 먼 당신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알아차리고 정보를 차단해서 알아차리고 이걸 하다 보면 감고 뜨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 자세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다. 이건 사실 우리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소리 들을 상황이 보통 어떤 순간인가요? 좀 내가 막 뭔가에 막 휘둘려가지고, 맞아요. 뭔가에 막 휩쓸려가지고 막 중심을 못 잡고 막 마음이 좀 뭐 왔다 갔다 막 우둥지둥하고 좀 이럴 때. 왜 우리 절에 갔을 때 가끔 이렇게 무슨 훈련처럼 갔을 때 뭐 그것도 명상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갖고 보면 졸잖아요. 그 졸면은 스님이 죽비로 딱 때리는 게 정신 차려군요. 그렇죠. 그 이제 정식 수행에서는 특히 이제 사찰에서는 전통 수행을 이제 맛을 보는 거잖아요. 전통 수행에서는 혼침이 명상의 장애 중에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혼침? 네, 졸음을 혼침이라고 표현하면서 졸음을 이제 명상에 그러니까 문자를 쓰면 혼침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조는 거죠. 아까 사찰 말씀을 하셔서 저 스님이 당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스님이 졸지 말고 그러니까 존다는 건 뭐냐면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 신호인 거죠. 깨어있어야 그게 바로 정신을 차려요. 절에 가서 뭐 한다고 그냥 새벽부터 깨어갖고 맞아요. 졸릴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지금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지만 그렇죠. 요즘 같은 마음 챙김 명상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좀 많이 흔하게 좀 들어보시는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그렇죠. 병원에서 많이 들으시고. 근데 이 명상에서는요. 자기 돌봄 이게 이제 현대 과학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현대 과학이 검증해서 이제 서양에서 과학화돼서 과학의 옷을 입고 동양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는. 근데 이 마음 챙김에서는 또 정의가 명상이 자기 돌봄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막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막 그래서 막 서둘러 왔는데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뭐 생각하려니까 너무 졸려요. 졸아야죠. 한 대 맞고 등판은 아프진 않지만
창피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여러 사람 그래서 있는데 한 대 딱 맞으니까. 그때 이제 나라는 친구가 창피하는구나라고 이제 알아주는 그게 또 이제 명상. 네. 근데 그때 거기까지 못 가고 창피하기만 했어. 당연히 그러시죠. 스님이 그런 것까지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 생활인의 명상은 네. 내가 좀 나를 봐주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오죽해서 그 인도의 그 영성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 현대인들을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자기로부터의 소외다 이랬어요. 너무 공감돼. 자기로부터의 소외. 네, 우리 그러네. 현대인들의 네. 상태가 너무 바빠. 멀티태스킹이 완전히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기록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아유, 그러시다니까. 네. 도움이 되시면 눈을 좋습니다. 감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를 주셨고 자기로부터의 소외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자기로부터의 소외는 그야말로 내 안에 빈집. 선생님 아시죠? 그렇죠. 빈집은 7살짜리 아이만 살아도 안 무너지는데 아무도 안 살면 금방 폐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성 지도자가 안타까워서 한 말이죠. 지금 당신들의 내면이 쓰러져 가고 있다. 그래서 친구 되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맞으니까 너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또 저희 때도 뭐 대입이 전쟁에 비유되고 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그 학창 시절도 지금 청년들보다는 조금 나았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나름의 뭐더 스트레스가 나고 덜하고 있겠어요. 그럴까요? 그 시절엔 다 제일 힘들었지. 맞아요. 내가 겪을 주관적인 때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겪을 때 그래서 저도 저만의 어떤 힘듦을 받아보며 명상하기로 제가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명상 명상이 개념이야. 뭔지도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명상의 정의를 내리고 네. 확실히 그 앞에 아름다운 또 바다가 있어서 그 그렇죠. 수출선이 만들어내는 야경이 있어서 저는 행운이었던 건데요. 그러네요. 지금 바다를 모르고 보니까. 살아온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외된 나를 일단은 먼저 봐줘야 뭐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뭐 에고를 버려라. 이게 아직 에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봐지지도 않았는데 에고가 튼튼하지도 않는데 뭐 그걸 나를 버려라, 뭐 생각을 끊어라,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무리한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활인의 명상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 이제 눈을 감고서 하는 뭘 하는 건지는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네. 계속 지금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경험하신 알아차림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 호흡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디 갔더니 왜 호흡을 먼저 좀 하라고 하냐면요. 호흡은 일단 내 마음이 막 방황하고 이럴 때 뭔가 붙잡고 한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 중에 산만한 마음이 사실 제일로 좀 보편적으로 불편함을 겪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 내 안에 내가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너무 왔다 갔다 해. 나를 열받게 하신 막 그분이 눈 감으니까 막 더 생각나. 나는 나를 봐주려고 했는데 막 그분이 막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나의 친구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 되어서 나의 일상을 좀 봐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좀 따뜻하게 봐주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 안에 그 열받게 하신 그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내 마음에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밀어낸다고 밀어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의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올라오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호흡이라는 이미 내 안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이미 나는 숨 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숨 쉴 거죠. 그래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나의 숨에다가 마음을 좀 딱 붙이면 그 복잡한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나 기억, 그런 감정들로부터 좀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도구를 네, 쓰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호흡을 하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숨 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뭐 한두 번 해본 상태에서 보면은, 그걸 호흡을 인식하라고 하니까 호흡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근데 호흡만 보려고 했는데 또 뭐가 올라와요. 네. 그러면 이런 게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이런 기억이 떠올랐네. 내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봐주는 게 이제 친구로서 봐주는 거예요. 어이구, 그랬구나.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너 명상하라니까, 호흡 보라니까, 왜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친구를 야단치지 말고,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네. 그러고 호흡으로 부드럽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반복된다고 해도 내가 달아났다가 데려오고, 달아났다가 다시 데려오고 하는 이 과정 전체가 명상이 되는 거예요. 명상에 막 엄격하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뭔가 해야 할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부좌 틀고. 그거는 이제 출가자의 수행. 하긴 저는 심리학을 한 사람이니까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조절하는 그 과정 중에 텐요법이 되는 게 있거든요. 열을 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막 화가 나는데 열을 세야 되니까, 열을 세고 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다 하는 이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눈을 감고 명상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면 그게 더 잘 되나요? 보통 아마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앉아서 하냐면은 누우면 자버리기가 쉽고 서서 하면 다리 아프고. 저 같은 사람 딱 그럴 것 같아. 예. 많이 그렇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사셔서 누우면 사실 복잡한 생각이 안 들면 자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앉는 것이지, 네. 사실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로 좀 자기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아까 명상이 자기 돌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차원에서 제일 잘 써먹었던 게요. 지하철 기다릴 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짝다리 해가지고 막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오나 아유 너무 오래 기다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짜증 낸다고 전철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럴 때 명상 딱 이제 내가 이때 명상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자세가 일단 서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자세가 딱 발라집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걸 이제 느끼고, 지하철 기다릴 때 눈 감고 있는 거 전혀 이상할 거 없잖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눈을 감고 숨을 느끼거나 오늘 공기가 좀 안 좋은 날이지 이런 마음이 좀 들면 지금 내가 머리가 어떻지, 이마가 어떻지, 손을 이렇게 대듯이 마음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몸을 쭉 스캔한다고요. 바디 스캔. 바디 스캔. 그러니까 그 명상할 때 자세 되는 게 딱히 꼭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명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세를 어떤 형태가 됐든 사실은 앉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누우면 자니까. 근데 누워도 되는 사람들은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역에서 기다리면서 서서 해도 네, 돼요. 되는 사람들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저 같은 초짜는 이제 이걸 배워야겠네. 우리 초보분들도요. 네. 서서 잠깐 하는 거는 오히려 잠도 졸리지도 않고, 네. 그리고 내 마음이 몸을 느끼려는 의도만 내도 마음이 몸에 오거든요. 네. 마음이 원래 성질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마음의 원래 성품이라서 그런 마음하고 싸우지 않고 그거는 인정을 해버려야 돼. 변덕스러움을 인정해버려야 돼. 우리네 마음은 변덕스럽고 괴팍해. 그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뜯어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고대 우리 선조들이 명상이라는 것을 마음을 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좀 자주 데려다 놓는 훈련, 이것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명상적 제안.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명상이라는 돌아다니는 마음을 그 상태로 가기가 이제 가장 좋은 건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게 가장
말하자면 편하다. 편하고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나 뭐, 언제든지 할 수. 요가 명상에서는 엎드려도 합니다. 그러게 맞아. 엎드린 자세에서 호흡 명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눈을 감고 호흡을 하고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 자세가 중요하네.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답을 내셨는데 마음 자세가 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돼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어차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네. 억지로 붙잡아 놓으려고 마음하고 싸우지 말 것. 그게 뭐 지금부터 코끼리만 생각하지 말고 다 생각해라 바로 그러면은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거. 저도 명상할 때 그 얘기를 그래요? 예로 많이 하도 들어요.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뜯어 고치려고 안 하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그 상황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아이고, 그 스트레스가 또 긴장을 낳고. 예. 그러면 이제 명상과 점점 멀어지는데, 그러네요.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우리가 마음 안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마음의 그 명상의 정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나의 친구가 돼서 내 안에서 지금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 내가 향기나 그 소리나 이런 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자세의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명상이란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거다. 그 자신과 친구가 되면 그래서 좋아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좀 가시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 주실래요? 아, 네. 우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많아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 화면으로서 우리가 좀 네. 명상의 효과를 네네. 자료 화면으로서 우리가 한번 한번 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요. 이것도 어이구,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네. 읽는 어렵고. 것만 해도 바쁘네. 네, 이것도 이제 유사한 거는 정리해서 한 목록으로 정리된 건데도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명상이 동양의 명상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네. 서양이 도대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병도 많고 그러게. 마음도 괴롭고 왜 이러냐.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없는 동양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그 이루어진 게 시작은 한 1960년대부터였고요. 하버드 의대 심장 전문의였던 허버트 벤슨 박사님이 이완 반응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완 반응. 네네, 명상 전문가와 함께 명상을 가지고 실험 연구를 하시고 명상을 했더니 방금 알려드린 네네. 그냥 호흡 보고 그냥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더니 스트레스 반응이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스트레스 독성이 이제 막 생기는 스트레스 메커니즘이 작동되는데 그게 멈출 뿐만 아니라 이완 반응으로 전환이 생리적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이제 이래서 연구가 1970년도부터 거의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됐다가 1979년도에는 아예 우리나라 숭산 스님의 제자였던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의 존 가바친 박사가 제자였어요. 네, 되게 어렵죠.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의대 교수이신 분이 그 우리 동양의 명상을 배우시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 명상, 그 현대 과학 명상에 이제 정리된 그러니까 40년 이상 그 효과를 검증한 내용들이에요. 네. 이게 뭐 제가 주장하거나 명상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환자들과 일반인들에게 한 1979년도부터니까 40년 이상 적용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괴로움이 결국은 다 현대적인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잖아요.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건강 상태가 좋아지겠죠. 네. 신체적인 이점으로. 신체적 이점에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병 예방은 기본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명상이.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고혈압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그 무슨 명상하는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걸 하면 저게 개선이 된다고. 그래서 그 연결로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지금 계속 저기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혈압이 높아졌을 때 밖에 나가셔서
이제 혈압을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셔서 좀 앉아서 심호흡을 좀 하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혈압은 막 정서적으로 이럴 때가 아니라 안정됐을 때 걸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근데 또 화이트 가운 증후군이라고 의사 앞에만 가면 떨려갖고, 그러니까 밖에 가서 좀 앉아 계시고 그걸 이렇게 막 그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면 혈압이 쉽쉽 떨어지더라고요, 진짜로. 맞아요. 그 경험을 제가 옛날에는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명상이 가져다주는 그런가 심리적 봐요. 이완 효과인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명상을 그냥 그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일상적으로 틈틈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예 수치 자체가 떨어진 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명상이 되는 걸 아까 반은 아는 것 같고 반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걸 보고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 괜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좀 그런 거 무서워서 혈압 못 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심호흡을 좀.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명상 비스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내 호흡을 이렇게를 하면 뭔지 이렇게 잦아들면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고 그 가슴 두근거림이 가라앉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심장 박동아 빨리 뛰어라 이래서 뛰는 안 것도 되는, 아니고 예. 그리고 뭐 호흡아 거칠어져라 뭐 느려져라 이럴 일이 아니고 위장아 소화 좀 잘 시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알아서 돌아가는 신경 그게 자율신경이잖아요. 근데 호흡도 자율신경이 하는 일인데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지만 호흡만 유일하게 호흡만 내가 조금 느리게도 쉴 수 있고 깊게도 쉴 수 있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호흡이 생리학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팍 줘버리니까 지금은 의료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험으로 이제 알았던 거죠. 옛날에 네네. 명상하던.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뿐 아니라 우리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명상 관련된 선생님을 지금 초청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우리 뭐 길게 너무 많으니까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뭐 많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내가 나의 친구 되기라는 표현도 썼는데 왜냐하면 1차적인 소통은 일단은 나하고의 소통이다. 아시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인과 소통이 또 잘 되는 쪽으로 확장이 돼. 그래서 관계의 질이 결국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 밑에 보면 텔로머레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DNA 가다 어쩌고 하는. 텔로미어가 머레이스. 텔로머레이스. 예, 그게 뭐냐면 그거가 뭐 노후를 어쩌고 아시네요? 어쩌고 들어보셨네요. 텔로미어라고 텔로미어, 예. 약간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예. 애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양으로 있는데 얘가 짧아지면 우리가 이제 생을 다 하는 거예요. 안녕 하는 거네. 네, 맞아요. 근데 얘가 길수록 우리가 네.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 텔로머레이스는 효소, 이 텔로미어의 그 신발의 길이를 그 길게 유지해 줄 수 있는 효소가 명상을 했더니 많아졌어요. 그래서 노화를 늦추고 요게 우리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연구 중에서 좀 최근이면서 그리고 또 좀 새로운 거라서 좀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100세, 120세 시대에 건강한 장수가 그렇죠. 이제 건강한 장수가 필요하지.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뭐. 예, 그게 바로 이제 텔로미어가 그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명상이 거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요즘은 그래서 마음 챙김이 거의 사회 운동화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그렇게 있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상에 대한 게 지금 뭐 크게 뭐 이렇게 잡히진 않지만 우리가 또 다음 회차에서는 실제로 한번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은 이제 개론만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게 저는 그 우리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요즘 불멍, 산멍 그 멍 때리기를 우리 멍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명상하고 멍 때리기는 멍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효과적인 부분에서 요즘 효과라 그러대요. 네, 효과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멍 때리기는 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멍 때리기. 네, 우리 선생님은 멍 때리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편해지죠. 그랬으면 선생님은 세미 명상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멍 때리기를 하면 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명상하기 정반대. 왜 괴롭냐면요. 네. 이 우리 뇌 안에는 생각의 길이 닦여 있대요. 뇌 신경 회로가 나름의 루틴으로 이렇게 딱 회로가 그쵸, 정해져 있죠. 있는. 그냥 저절로 글로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자극을 탁 받으면 그냥 생각이 어떤 분들은 우울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쉽게 그러니까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많죠. 네, 어떤 분들은 화가 벌컥 어떤 자극에서 자주 근데 다들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누가 우울하고 싶고 화내고 싶어요? 근데 이미 내 뇌에 그 길이 닦여 있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글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모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멍 때려서 괴로운 분들은 뭐냐면 이미 그 길이 옛날에 이미 닦여 있는 그 길이 나를 자꾸 괴로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가는 길이 닦여 있어 버려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맞지? 그런 분들은 멍 때리기 하시면 안 돼요. 멍 때리기 하지 말고 멍 때리기 하고 싶으시면 뭘 하시면 되냐면 대상이 있는 멍 때리기. 불멍, 물멍 들어보시잖아요. 네. 네. 불멍 하면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막 움직이는 불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꽃을 진짜 실제로 모닥불 타는 것도 보고 있으면은 불꽃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색깔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에도 종류가 있네요. 그런 거죠. 아까 명상에 호흡을 대상으로 네, 하는 네, 이유가 네, 네. 그 복잡한 내가 안 하고 싶어 하는 어허. 생각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자유로워지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내 마음 안의 공간.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멍 때리기. 그래서 나는 명상은 좀 어려워 이러시면은 자주 나는 꽃을 좋아해 이러면 꽃을 이렇게 보고 멍 때리세요. 아, 색깔이 이렇구나. 멍상을 좀 많이 해야 되는구나. 대상이 있는 멍상. 그렇죠. 대상이 있는 멍 때리기를 많이 하신 재밌는 분들은 대상이 있는 멍상. 그렇죠. 대상이 있는 멍상. 멍상. 네. 무슨 라임 같네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본격 명상을 하시게 됐을 때 되게 잘하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잘할 것 같은데요. 하도 우리 선생님은 이미 멍상을 많이 해서 이미 세미 명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머릿속에 자기 과제를 딱 넣고 심사숙고하고 깊게 사유하는 이런 능력이 힘이 좀 있고 그런 훈련이 되신 분들은 한 번씩 대상이 없는 멍도 이렇게 툭 하면은 탁 쉬는 시간이 되면서 내가 영감이 그때 탁 떠오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내 뇌에 어떤 길이 닦여 있느냐에 따라 멍 때리기가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멍 때리기인 멍상은 결과에 대상이 없는 멍 때리기인 멍상은 결과에 따라서 그게 효과적일지 아닐지가 판결이 나네요. 그렇죠. 우리 딱 보면은 이제 내가 나는 아무 그냥 멍하니 있었더니 막 그러고 나면 막 나 더 지치고 막 오늘 하는 것도 없이 피곤해 이런 상태. 정신 에너지가 60%거든요. 60%를 차지하는데 멍 때리는 상태에서 정신 에너지를 엄청 쓰신 거예요. 그 멍상과 명상의 차이를 이제 선명하게 알겠네요. 네. 이제 시간은 흘러가니. 네, 아주. 그렇다면 명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렇다면 요즘 많이들 하는 명상에는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명상에는 멍상 말고 명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마음챙김 명상에 그 아까 마인드풀니스인가? 네, 뭐 제가 맞아요. 그때 병원에서 하도 크게 떠들어갖고 제가 그걸 가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우리 마음챙김 명상을 우리 자료로서도 한번 네네. 보죠. 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명상을 메디테이션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아주 고전적인. 저는 마인드풀니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예. 네. 그러시다면 이제 네. 현대과학 명상을 먼저 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 전통에 명상이 있어요. 인류의 어떤 정신을 다루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관조하는 이런 그러니까 방법들. 모든 명상은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카톨릭에서 또 그러니까 기독교, 네네.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네, 묵상. 이것도 메디테이션에 맞아. 들어가는 메디테이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참 혹시 수피즘이라고 남자가 하얀 옷 치마 같은 걸 입고 수피스트? 빙글빙글 도는 명상 안 보셨어요? 보신 적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언젠가 어디 별별 갔더니 했던 무슨 명상이 절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돌아가는 그런 것도 명상인가요? 예, 뭐 명상 전통에서 정말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마음 챙김 명상은 종교성을 좀 배제하고, 왜냐하면 기독교 문명인 서양에서 써야 하니까 서양의 과학자들이 명상을 좀 쓰고 싶으니까 이제 종교성을 빼고 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 게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마인드풀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모든 명상 여러 명상 중에서 다 메디테이션인데 네. 그 중에 종교적인 걸 좀 배제하고 현대 과학이 좀 쓰려고 했던 것이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이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마인드풀니스 또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이를 닦을 때 네. 이 닦으면서 나중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은 마인드풀니스가 아닌 거고요. 내가 지금 이를 닦는데 여기가 좀 시큰시큰하네. 내가 계속 오른쪽으로만 닦고 있네. 이렇게 내가 이 닦고 있는 순간을 온전히 내 마음이 내 몸이 이 닦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이 정신 차려서 알고 있으면 마인드풀니스인 거예요. 정신 차려서 알고 있으면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다 얘기하신 알아차림, 마음 저 챙김도 저는 결국은 잘 모르는데 그런 말들이 어떻게 떠올랐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된 것이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거 잘 아시네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요, 마음을 대상에 챙기다예요. 마음을 이 닦는데 챙기면 우리 선생님께서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는데 마음을 챙기면 이 그게 차를 마음 챙김. 마시면서 이 차의 맛에 대해서 음미를 그렇죠. 하면 향을 느끼고 그러면 명상은 아니지만 마음 챙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일상 마음 챙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라는 거는 알아차리는 거군요. 그렇죠. 명상까지는 안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상의 마음 챙김하는 것, 일상의 마음 챙김.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나라는 친구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걷고 있는지, 걷고 있는 것 따로 마음 따로인지, 마음이 벌써 목적지로 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친구 된다고 또 표현을 드린 거죠. 알아차림이 결국은 친구 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맨 처음에 얘기해 주신 정의 네. 자기 자신의 친구 되기. 네, 맞아요. 나를 만나.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막연하고 어렵긴 하네요. 우리 이 명상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자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버겁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버겁긴 한데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알아차리는 거다. 내가 뭘 하는지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가 있는지 알아차려서 내가 나의 진실한 친구가 돼서 아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자기로부터 소외돼서 이 마음의 집이 다 무너지려고 하는데 나의 진실한 친구가 돼서 혼자인 나지만 친구까지 포함해서 둘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나를 알아차리고 지키는 게 결국은 명상의 효과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만큼은 뭔지 좀 이렇게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이 그냥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도저히 한 타임으로 어려워서 다음 타임에서는 우리 한 달 동안 마음 챙김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명상에 대한 것도 좀 텍스트로 글자를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이 멍 때리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나 봐요. 그럼 우리 애들이 엄마 뭐 하세요? 이러고 물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빛이 다른가 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엄마 지금 생각해. 그랬는데 지금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자연스럽게 했던 그 행동이 지금 오늘 이게 명상을 공부하면서 뭔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까 세미 명상 그러셨잖아요. 세미 명상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할 명상에 대해서도
참석하셔서 명상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더운 감사합니다. 날씨에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달에 또 뵙기로 하죠. 그때는 우리 한번 진짜 명상을 해보기로 해요. 네. 그래서 효과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